지난달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저희 건강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78세이신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최근 들어 자꾸 감기에 걸리고 몸이 무거우셔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겨울만 되면 독감에 걸려서 한 달씩 고생하시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서 걱정이 크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젊을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며칠씩 피곤이 안 풀려요. 혹시 제가 큰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김 할아버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음식만 꾸준히 드셔도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감기가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회복이 오래 걸리신다거나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능도 약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면역력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를 전문 용어로 면역노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음식 섭취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실 겁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면역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썰거나 으깰 때 생성되는 황화합물인데 바이러스와 세균을 직접 공격해서 없애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마늘 추출물이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을 70% 이상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늘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NK세포라고 불리는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마늘을 다진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요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리신은 마늘 속의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공기와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데 바로 열을 가하면 이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영수 할아버지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마늘을 다져서 10분 후에 볶음 요리에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면역력 수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겨울 내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마늘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공복에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마늘 기준으로 2쪽 정도입니다. 혹시 마늘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늘을 드신 후에 우유나 녹차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는 파슬리나 민트 잎을 씹어도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요거트입니다. 정확히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플레인 요거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트가 면역력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유와 올바른 선택법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 이상이 장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장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기관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곧 면역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장벽을 강화해서 외부 병원체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와 스트랩토코쿠스 서모필루스라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요거트가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유산균들은 장에서 인터페론이라는 면역물질의 생산을 촉진시켜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이 8주간 유산균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감기 발생률이 40% 감소했고 감기에 걸려도 회복 기간이 평균 2일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모든 요거트가 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는 오히려 면역력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설탕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요거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제품 라벨을 보셔서 유산균 수가 1억 개 이상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유통기한이 가까운 신선한 제품을 고르세요. 유산균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요거트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이 중화된 상태에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만약 플레인 요거트가 너무 신맛이 강해서 드시기 어렵다면 꿀이나 신선한 과일을 조금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넣으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져서 면역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을 텐데 바로 버섯입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같은 우리가 흔히 먹는 버섯들이 면역력 강화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천연 면역 증강제 역할을 합니다. 베타글루칸이 장에 도달하면 면역세포들이 이를 인식해서 활동을 시작하고 전신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렌티난이라는 특별한 형태인데 이것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50%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의학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느타리버섯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면역력 강화 음식입니다. 느타리버섯에는 플루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백혈구의 수를 증가시키고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느타리버섯은 비타민 D의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이 풍부해서 햇빛에 말린 후 드시면 비타민 D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팽이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작고 연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실은 면역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버섯입니다. 팽이버섯에는 키토산과 베타글루칸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 속 면역글로불린의 농도를 높여줍니다. 버섯을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버섯마다 들어있는 면역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열에 강하므로 볶거나 끓여도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서져서 베타글루칸이 더 잘 흡수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다른 영양소들이 손실될 수 있으니 센 불에서 짧게 볶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처음 방문하셨을 때 사실 이미 이 세 가지 음식을 어느 정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섭취 방법이 잘못되어서 효과를 보지 못하셨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마늘을 바로 열을 가해서 요리하셨고 단맛이 많이 나는 요거트를 드셨으며 버섯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린 후 3개월 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면역력 수치가 30% 이상 향상되었고 작은 상처도 빨리 아물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감기에 전혀 걸리지 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할까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방법이 틀리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양소는 단순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침에는 다진 마늘을 10분 기다린 후 달걀과 함께 볶아서 드시고 점심 식후에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드시며 저녁에는 여러 종류의 버섯을 넣은 요리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3번에 나누어서 드시면 하루 종일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음식의 영양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갑자기 많은 양으로 드시기보다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마늘의 경우 하루 두세 쪽을 넘지 마시고 요거트는 하루 200ml 정도, 버섯은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부작용 없이 면역력 향상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이런 음식들의 면역력 강화 효과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4주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면역 세포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3개월 정도 지나야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며칠 드셔보시다가 바로 효과가 안 보여서 포기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서서히 향상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이 면역력 강화 음식을 12주 이상 꾸준히 섭취했을 때 감염병 발생률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음식의 추가적인 장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면역력 강화 외에도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많아지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 개선으로 인한 소화력 향상과 변비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 불량과 변비로 고생하시는데 유산균이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버섯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좋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전반적인 영양 상태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것은 생강입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마늘의 알리신과 함께 작용해서 더 강력한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은 것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유산균의 생존율을 높여주고 장내 환경을 더욱 개선시켜 줍니다. 버섯과 함께 드시면 좋은 것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의 엽산이 버섯의 베타글루칸과 함께 작용해서 면역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도와줍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마늘 달걀 볶음을 추천합니다. 마늘 2쪽을 다져서 10분 기다린 후 달걀 2개와 함께 볶아 드세요. 여기에 시금치나 파를 넣으면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조리 시간은 10분 정도면 충분하고 준비도 간단해서 매일 해 드실 수 있어요. 점심 식후 간식으로는 플레인 요거트 200ml에 견과류 한 줌을 넣어서 드세요. 너무 시다면 꿀 한 스푼을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후의 소화도 도와주고 다음 식사까지 포만감도 유지됩니다. 저녁 식사에는 버섯볶음이나 버섯국을 포함시켜 보세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을 각각 50g씩 섞어서 볶거나 끓이면 됩니다. 된장이나 다시마 육수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해집니다. 이렇게 하루 3끼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운 식습관이 되실 겁니다. 장보기를 하실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마늘은 크고 단단한 것을 골라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요거트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 후에는 냉장고 안쪽에 보관해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세요. 버섯은 신선한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시 퍼지지 않고 줄기가 단단한 것을 선택하시고 구입 후에는 키친타올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늘은 태우면 쓴맛이 나고 영양소도 파괴되므로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으세요. 요거트는 가열하면 유산균이 죽으므로 항상 차갑게 드셔야 합니다. 버섯은 물에 오래 담가두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므로 흐르는 물에 빠르게 씻어서 사용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가지 음식은 모두 안전한 천연식품이지만 과량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장애나 가슴 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또한 혈액 응고 방지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설사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당이 제거된 요거트를 선택하시거나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버섯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발진이나 소화 불량이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음식들을 드신다고 해서 다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특히 수면은 면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하루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셔야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재생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생활 패턴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면역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적당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시거나 명상이나 독서 같은 활동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절별로 이 3가지 음식을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마다 우리 몸의 면역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섭취 방법을 알고 계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봄철에는 환절기 감기와 알레르기를 대비해서 마늘의 섭취량을 조금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4쪽 정도로 늘려서 알리신의 항염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이때 생강과 함께 우린 차를 마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체력 소모와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 요거트 섭취를 늘리시는 것을 권합니다. 차갑게 해서 드시면 더위도 식혀주고 장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차갑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드세요. 가을철에는 환절기 면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버섯의 섭취량을 늘리시는 것이 좋아요.
가을에 나는 신선한 버섯들을 다양하게 드시면서 겨울을 대비한 면역력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세 가지 음식을 모두 꾸준히 드시면서 특히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늘을 넣은 따뜻한 국물 요리나 버섯을 넣은 찌개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면역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보충제와의 차이점입니다. 시중에는 마늘 추출물, 유산균 캡슐, 버섯 추출물 등 다양한 보충제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천연 음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천연 음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단일 성분이 아닌 다양한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늘에는 알리신 외에도 셀레늄, 게르마늄 등의 미량 원소와 각종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또한 천연 음식은 우리 몸이 수천 년 동안 적응해온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보충제는 농축된 형태이다 보니 효과가 빠를 수는 있지만 과량 섭취의 위험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충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마늘을 씹기 어려우시거나 유당불내증으로 요거트를 드실 수 없으시다면 적절한 보충제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의료진과 상담 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인 요리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역력 강화 마늘 볶음밥입니다. 마늘 3쪽을 다져서 10분 기다린 후 밥 한 공기와 함께 볶으시고 여기에 달걀과 잘게 찢은 김을 넣으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면역력 강화 버섯 전골도 좋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을 각각 100g씩 준비하시고 멸치 육수에 끓여서 두부와 함께 드세요.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요거트 스무디는 간식으로 좋아요. 플레인 요거트 200ml에 바나나 반 개, 블루베리 한 줌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넣으면 단맛도 나고 항산화 효과도 더해집니다. 이런 요리들을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월요일에는 마늘 볶음밥, 화요일에는 버섯국, 수요일에는 마늘 달걀 볶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지루하지도 않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미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도 결코 늦지 않았어요. 실제로 85세의 박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셨고 1년에 서너 번씩 폐렴으로 입원하실 정도로 면역력이 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6개월간 드신 결과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입원하지 않으셨고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천연 음식의 도움이 더 절실하고 효과도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늘은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요거트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며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오히려 만성질환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다만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소화가 좋아지고 컨디션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회복이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전체적인 활력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면 검사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이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고 80세가 다 되어 가시는 나이에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드시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또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중에 한두 가지만 드셔도 효과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전혀 안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장보기나 요리하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지역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면 단순히 병에 안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활력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한 면역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